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우선은 이제 4월 말에 드디어 재무부 QRA 2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1차로 나왔어요. 미국 증시나 글로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발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세우고 29일 발표를 기다렸고, 결국 이제 내일 나오는 2차까지 봐야 장기채, 단기채 등의 발행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작년 분기별로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유동성을 체크해 본다면 앞으로 채권 시장이나 당연히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이제 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우선 29일 자금 조달 전망치가 발표가 되었고, 우선 빨간선으로 쳐놓은 마켓더블 바로잉이 순발행 물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에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서 그것을 매물로 받아야 하는 어떤 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연준은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마다 900억 달러 중에 300억은 이제 MBS 모기지 담봉증권, 그리고 600억 달러 정도의 장기 채권을 시중에 내다 팔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발행하는 물량과 롤오버되는 만기 도래 물량들을 빼주면 순발행량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2분기에는 2,430억 달러를 발행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내일 나올 2차 발표에서 장기 채권과 단기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기존보다 더 많은 채권 물량을 발행하기 때문에 시중에는 결론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물론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현저하게 낮아진 물량이긴 하지만요. 우선 확실한 건 3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동안 엄청난 물량이 발행되었던 단기채들이 롤오버되고 순발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 4월 30일까지는 발행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4,100억 달러에서 현재 1,913억 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으로 시중에는 그렇게 유동성이 고갈되고, 현재 달러가 강세인 이유도 이렇게 시중에 이제 달러가 조금 부족해지니까 이제 달러가 조금 귀해진 상황인 걸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단기 채권을 더 발행할 수 없는 재무부는 연준의 지속적인 QT와 이제 장기 채권을 더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 궁지에 몰려서 시중금리는 더 높아지는데 압력을 받고 있고, 금리 인하와 채권 바이백을 하기에는 또 뭐 이른 감이 없지 않은 외통수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또 표를 보면은 영래 포장고는 대략 2조 5천억 달러에서 현재 5천억 달러까지 줄어들었고, 이제 영래 포장고는 이제 연준의 그 RRP 잔고 1일물로 이제 금리를 주는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 작년에 유동성을 공급했었던 큰 돈들이 몰려 있었을 때 그 돈으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몰아 넣어줬었던, 그렇게 TJ 잔고로 RRP가 이제 옮겨가면서 이런 다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또 거의 TJ 잔고는 현재는 이제 밑바닥을 찍었다가 1조 달러까지 채워놓은 상황이에요. 4월에는 이제 미국에서 세금을 걷는 달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TJ 잔고는 더 채워지면서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쯤에 다시 시중에 돈을 조금 푸는 어떤 그런 계획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채권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 금리는 계속 10년물 기준으로 5%까지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4.7에서 조정을 보여서 현재 4.63 정도의 밴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2분기 국채 발행은 채권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는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연준에서는 이제 곧 열리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당연히 할 수 없는 물가 지표나 노동 지표 여러 지표들을 통해 확신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계속 해왔던 QT를 중단하면서 채권 물량 공급 부분을 조절하면서 금리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시장 전망에 이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QT가 조금 더 중단하는 게 모호해진다면 채권 금리는 더 상방으로 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주 노동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실업률이 확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 장기 채권에 대한 가격은 유의미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채권 금리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요. 현재 2년물 금리가 5%를 넘어갔다가 다시 4.9 정도로 안정이 됐는데, 이것으로 보면 전혀 올해 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치는 아닌 거죠. 이번 주 발표되는 노동지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어쨌거나 1회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현재 증시나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 노동의 둔화 지표가 나온다면 금리가 안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원유의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이에요. 다행이죠. WTI 기준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까지 간다고 했는데 90달러 이상은 허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지만 그런 유가의 가격은 분명히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원유 가격의 폭등은 정말 좋지 않겠죠. 금 가격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어요. 어쨌거나 중동 전쟁이 확산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쏠렸던 돈들이 나오기도 했고, 달러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금은 향후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돈이 풀릴 때마다 이제 향후 이제 저평가된 밸류 자산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어느 정도 더 조정을 받으면 분할 매수를 하면서 들어갈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5월 1일에 재무부의 2차 발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그때 다시 모니터링을 또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